압류금지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기초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취지의 규정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나와 있는 그리고 2항, 3항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민사집행법 246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는 조금 상세히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 부조료. 이 정도는 압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양료라든가 유족, 부조료. 그리고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가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그리고 병사의 급료.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우리가 급여 압류하는, 급여채권 압류하는 경우 있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급여채권 압류하거든요. 회사를 제3채무자로. 그럴 때 그 압류 가능한 범위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제5도 마찬가지죠.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이것도 앞에 사후하고 급여하고 같은 성질을 갖는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묶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여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나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안 나왔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압류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기초생활이니까. 그리고 상해, 질병, 사고 등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하는데 이때 압류 금지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금, 환급금이죠. 보험에 대한 압류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러한 보장성 보험, 뭐라고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그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무자의 1월간 다만 그 금액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 정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계속 개정되어 왔거든요. 옛날에 120만 원, 그 다음에서 150만 원, 그 다음에 185만 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는 또 개정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정되면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개정이 돼가는 건데, 계속 개정이 돼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에가 이제 규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는 어디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신용관리사가 업무 수행할 때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항 부분에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3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특별법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연금에 관한 내용이죠.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고용보장법에 의한 실업급여, 또 밑에도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이런 거, 형사보상, 국가배상 이런 것들은 압류하지 말고 그거는 그 피해자 또는 당사자한테 절대적으로 귀속되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 판례를 보면,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가요? 여기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데요. 갑이 을에 1억 원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은 은행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채권자죠. 이 사람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국가가 이 을 채무자가 어떤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연금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계좌로 입금해 주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입금해 주세요 하고 계좌를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입금을 해줘서 연금을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별법상의 어떤 연금처럼 그 연금이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면 이때 이 예금 채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어떤 특정성이 없어요.
가치로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연금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돈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 두 번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압류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또 취소할 수도 있네요.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여기 연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연금을 뽑고 싶어요. 국가도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법원에다가 여기 이렇게 압류를 넣는데 채권 압류 넣었죠. 그러면 그 관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 법원에다가 이거 취소를 신청해달라. 신청을 해라. 당연하게 이게 압류 금지 채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압류 금지 채권으로 다시 만들려면 요거를 요런 취지를 소명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이 취소 신청을 하면은 또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양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급여 채권, 아까 그 급여 채권 부분에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었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급여채권 압류액 산정.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이다. 그죠?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얘가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변한다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여기가 나오네요.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0만 원이고 또 246조 1항 4호 본문에 따른 압류 금지 금액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인데 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이거를 이제 제 금액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급간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월 급여가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얼마, 그리고 300만 원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급여의 2분의 1, 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 원에다가 월급여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거를 2로 나눈 그거를 300만 원에 합한 거. 단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 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 채권으로 해서 계산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만 원을 만약에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됩니까? 1,000만 원 받는데 이게 지금 급간이 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00만 원에다가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월 급여 2분의 1이면 1,000만 원의 2분의 1. 월 급여의 2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의 2분의 1이죠? 1,000만 원의 2분의 1. 거기다가 300만 원을 빼야죠. 그럼 500에서 300 빼니까 200이네요. 그거를 2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이네요. 그럼 100에다가 300만 원 더하면 4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거네요. 그래서 600만 원. 600만 원만큼을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류 금지 금액 부분이 400만 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필요하는 거는 급여 채권을 압류를 할 때, 급여 채권 압류할 때 뒤에 별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제외 금액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압류 대상으로 하는 그런 표를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보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써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의 필요성 부분이죠. 보존의 필요성. 각종 보존 처분에서 보존의 필요성. 이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텐데
가압류 경우에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에 집행권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인정되고, 따라서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 필요성이 부정되죠.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을 할 때 그 내용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죠. 가처분이라는 게 금전 채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보전 처분이잖아요. 그리고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쓴다 이거예요, 거기 신청서에다가. 그래서 이 OX 문제 보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 아니죠, 가압류가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 뒤에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조치인 바 보전처분의 특질,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판결을 집행하면 매우 곤란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앞에 이건 가압류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전처분에 의해 제기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해 오랫동안 방임되었다? 그건 채권자 탓이라는 거죠. 이제 와서 그걸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했다. 그러면 채권자 네 탓이다 이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정에 의해서 동일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한다. 똑같은 사유로 계속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은 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